그동안 3원 28수 강좌를 다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평면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참고일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우주에는 3원이 있고 그 중에 3원 중에 자미원의 북극 5성의 천추별 북극성의 마고 삼신께서 계시면서 요 천추별을 보자고 하는 북두칠성이 우주를 좌측으로 운행시키는 힘의 실체 비서실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극성의 명을 받아서 북두칠성이 우주 전체를 자미원 별자리에서 통치를 하는데 거기를 28구역으로서 나누어서 통치하는 지방장관들, 이것이 28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7정 1호를 뺀 화수목금토 5성 얘기는 이 28수가 1년 동안 통치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화수목금토 5성을 1년 동안 28수 자리를 천구의 적도와 항도 사이 요 28수를 운행을 하면서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다시 자미원이 아니라 태미원 자리에 즉 마하고 삼신께서 북극성에 나와서 정무를 보는 정부종합청사 태미원 자리에 들어가서 업무 보고를 하면 북두칠성이 바로 천추별 북극성에 고해서 잘한 지방장관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지방장관에게는 5성이 가서 딱 붙어서 흉조를 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성의 역할은 오늘 설명할 이 5성의 역할은 바로 오늘날 정부의 감사원 감찰 역할을 하는 5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주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천문유초에 나타나는 별점을 토대로 2월달 천문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동양상국에 누군가가 지도자를 한 명이 죽는 걸로 4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조해요. 그것이 다 이게 5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천문은 징후를 보여주는 것은 1년 동안 유효한데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 그 과거에 천문 유초에 나오는 별점의 경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천문유초는 바로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에게는 천문관측 기구를 만들고 이순지라고 하는 천문 학자에게는 바로 동양상국에 있는 동양에 있는 모든 천문 서적을 총망라하여 서원관에 있는 천문 비기를 한번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조선 500년 하나밖에 없는 하늘의 별을 보고 별점을 치는 책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에 내려오는 세종 때 작성이 된 천문유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요 지구를 뺀 수, 금, 화, 목, 토, 요 5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1월 성신이라는 이름으로 천문유초에 나오는데 천지와 1월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요 크기가 나와 있죠. 그러나 지구에서 조선시대의 천문학자 또는 과거의 우리 고대인들이 지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목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토성이 크고 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이저 3호 이런 그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탐사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천문유초의 내용을 보면은 지구에서 바라본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목성이 가장 크고 토성이 또 두 번째 크고 이러한 개념은 고대인들은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성은 방위로는 목성은 동, 그 다음에 화성은 남, 토성은 중앙, 금성은 서, 수성은 북. 계절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이렇게, 오상으로는 이렇게, 오사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뭐 동양 사상 연구할 때는 이 오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원 28수 7정의 개념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주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벌을 내리는 아주 무서운 역할을 이 오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극성, 그것을 북두칠성이 보장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우주를 좌측으로 운행시키는 힘의 실제, 이것이 자미원이고, 이것이 천구의 적도, 그 다음에 요 아래 요 다니는 게 요게 태양이 다니는 길. 요 태양이 다니는 길을 오성이 따라다니면서 요 천구의 적도와 황도 사이에 28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28수를 감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면으로 이해하면 헷갈립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래서 여기를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리미로 꽉 다려가지고 평면으로 편게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수를 감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성 목성 모습 이렇죠. 가장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같습니까? 당구공 같죠. 목성 좀 황량한 별입니다. 이걸 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성의 색은 푸르고 태백성, 금성보다 작다. 금성은 태백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화성은 혐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일반적으로 약간 요 푸른색을 약간 띄고 있죠. 푸른색은 삼수의 왼쪽 어깨에 해당하는 별의 색과 같은 것이고, 이 삼수 어디입니까? 교류, 위묘, 필자, 삼. 서방 7수 중에 요 별 요렇게 돼 있는 별, 이쪽에 좌측별 색 같은 것이고, 붉은색은 심수 중간에 있는 큰 별, 요 심수 3개가 된 별 있죠. 요 중간별, 큰 별과 비교되며, 노란색은 삼수 오른쪽 어깨, 요 오른쪽 어깨에 있는 별에 해당되며 색과 같은 것이며, 흰색은 낭성과 같고, 이 낭성 생각납니까? 여기 있죠. 이게 교류, 미호, 필자, 삼 하는 요 밑에 보면 삼수에 딸려있는 별, 요게 화살로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외로운 별 하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양에서는 시리우스 별이라고 해요. 개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검은색은 교수의 큰 별과 같은 색을 얘기한다. 요 교수, 요 아메바처럼 생긴 여기에 가장 큰 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규수, 삼수, 그 다음에 여기 랑성입니다. 랑성, 그 다음에 여기 심수. 우리가 28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천문요청에 나오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문만 해설해 놓은 책을 갖다 놓고 백날 공부를 해보세요. 머리 안 들어옵니다.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눈에 쏙 들어온다. 이게 보면은 시리우스죠. 요 뭡니까? 개. 요게 랑성입니다. 랑성. 세성은 방위로는 동방이고, 계절로는 봄이며, 오행으로는 목이고, 오상으로는 인이며, 오사로는 모습에 해당한다. 이 목성은 운행에 대한 조짐, 먼저. 세성은 차고 이지러짐. 이게 영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위치에서 위로 가느냐, 또는 아래로 운행하느냐, 또는 원래 속도보다 앞서가느냐, 또는 뒤서 따라오느냐, 뭐 이런 개념을 영축이라고 합니다. 머무는 것으로서 나라의 명운을 조짐하는데, 요 세상에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해당하는 나라의 덕이 두텁고,
오곡에 풍년이 들며 번창하게 되니 공격할 수가 없다. 목성은 약간 좋은 역할을 하는 별입니다. 일설에는 세성이 머물고 있는 나라는 정벌할 수 없으며 세성이 떠나는 나라는 흉하고 찾아가는 나라는 길하다. 그럼 제가 이 5성 중에 아주 그냥 벌을 많이 주는 별이 뭐라 그랬어요? 화성하고 형옥성하고 금성, 태백성입니다. 뒤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반대쪽에 상대되는 나는 충이 되니 농사에 제한이 된다고 하였다. 세성이 안정되고 도수를 지키면 길하고 차고 이지러지면서 궤도를 잃으면 해당하는 나라에 병기가 생기니 이 도수라는 것은 제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사를 일으켜 병사를 쓰면 안 된다. 왜 자꾸 도수를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특정한 임무를 받았을 때는 5성이 전체가 다 제 궤도를 안 다닙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저 달이라는 놈은 지멋대로 돌아다닙니다. 네? 일설에는 임금의 상인이 색이 밝게 빛나고 윤택해야 임금과 신하의 덕이 합하게 되고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세성이 물러난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진태의 도수가 맞으면 간사한 것이 그치게 되고 색이 변하고 운행이 어지러우면 임금에게 복이 없는 것이다. 요 색깔도 일일이 다 관측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만원경이. 그럼 이게 천문관들이 전부 다 눈으로 관측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 목성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촬영한 것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또한 복을 주관하고 대산홍을 주관하며 천하의 제후 및 임금의 허물을 맡아 다스린다고 한다. 세성의 빛깔에 의한 조직 이제 나왔죠. 세성은 오곡에 농사를 맡는데 검은색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고 이것이 노란색이 되면 풍년이 들고 이거 뭐 색깔이 그렇다는 얘기죠. 흰색이 되면 병난이 일어나고 하여튼 목성이 하얗게 질려 있으면 병난이 일어나고 푸른색이 되면 옥사가 많으며 그만큼 나라가 흉흉하다는 얘기겠죠. 임금이 푸악하면 붉은색으로 된다. 폭군이 나타날 경우에 그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관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붉으면서도 뿔같은 빛이 있으면 이렇게 막 까까라기처럼 막 있으면 그 나라가 번창하고 빛이 붉고 노르면서 가라앉으면 해당 지역에 대풍년이 된다. 별이 크면 기쁘고 작아지면 소나 말의 질병이 많고 많이 죽는다. 우리 뭐 구제역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오성을 뭐 관측하기가 별 찾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측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볼 때 작았다가 날로 커지면 해당하는 나라에 이익이 있고 처음에는 컸다가 날로 작아지면 해당하는 나라에 점차 손실이 있게 된다. 어제 정월 대보름인데 보름달 저녁에 뜨는 다른 보름달이 아닙니다. 보름달은 오늘 새벽에 떴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추석에 보름달이 이틀 늦게 떴습니다. 그리고 2년을 그러다가 작년에는 보름달이 추석에 하루 늦게 떴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1월 천지 1월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제때 보름달이 안 뜨는 것은 흉조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어지러운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2년 전 그 추석 때 하고 네. 그러면 그 날짜를 이틀 늦게 됐다 그러면 날짜로는 15일이지만 네. 실제로 17일 달로는 보름달이 떴죠. 그죠. 17일에 보름달이 보름달이 떴어요. 떴으면 음력 날짜를 잘못 지정했다는 뜻인가요? 역반들이? 지금 현재 천문대 그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달이 조짐을 보인 겁니다. 그럼 더 빨리 운행을 했다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늦게 운행된 거죠. 이렇게. 예, 예. 다른 별과 관련한 조짐. 이제 요것은 요 목성이 다른 별하고 붙거나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붙을 수는 없죠.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서로 침범을 하거나 그냥 아예 포개져 보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별점을 쳤어요. 화성과 서로 범하면 큰 전쟁이 있게 된다. 요 화성과 지구에서 봤을 때 진성, 토성과 요것도 진성을 하는 요 글자를 씁니다. 한자를. 진성과 토성과 서로 범했다 물러나고 다시 진성을 범하게 되면 태자가 반역을 깨한다. 태자가 반역을 깨한다. 금성과 서로 범하면 대신이 쫓겨나고 황후가 죽게 된다. 죽게 된다. 진성과 서로 범하면 태자에게 근심이 생긴다. 세성이 낮에 보이면 신하의 건세가 강해지고 낮에 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금성은 뭐 자주 보입니다. 낮에 보이면 금성이 낮에 보이면 무조건 흉조로 봤어요. 네. 다른 별이 세성을 범하면 임금이 불안하게 되니 객성이 범하면서 머무르면 임금에게 근심이 생기고 이게 떠돌이 별이거든요. 근데 이 객성은 언제 침범을 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헨리 해성이나 이거는 궤도가 있기 때문에 뭐 몇 년 만에 찾아온다 이러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유성이나 뭐 폐성, 객성 이거는 관측 예측한다는 거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오성은 제 궤도로 다니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1년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추정일 뿐이지 실제로 그날에 얘가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딴 데로 가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객성이 범하면서 머무르면 임금에게 근심이 생기고 유성이 범하면 색이 푸르면서 검어지면 농사를 책임진 관리가 죽게 된다. 아주 그냥 구체적이죠. 저기 교수님, 예. 저기 무식하게 질문이나 범한다는 말을 어떻게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 범하고 그 다음에 뭐 겹쳐 보이고 뭐 떨어졌다가 다시 보이고 그별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범한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네.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막 용어가 많으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마로스 뭡니까? 형옥성. 이 형자가 뭐예요? 불이 세 개 막 이걸 타고 있죠. 반딧불형이라고 쓰는데 저거 네? 반딧불로 쓰나요? 아니면 네 반딧불로 쓰나요? 하여간 뭐 이걸 타는 별입니다. 이 보면은 붉은색이고 크기가 토성과 비슷하다. 봐요. 이 토성하고 비슷하지 않죠. 토성이 더 큰. 화성이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그때 지구에서 천문학자들이 봤을 때 크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1세기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고 관측자의 위치에서 형옥성은 방위로 남방이고 계절로 여름이며 오행으로는 화고 오상으로 예이며 오사로는 시에 해당한다. 예절이 어그러지고 시를 잃으며 여름에 합당한 정체를 거스르고 화기를 상하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이 형옥성에 나타난다. 응? 봐요. 형옥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를 맡는다. 왜? 너 이놈 징역 10년 직접 법을 집행하는 관리다. 누구? 북극성이 명을 받아서 북극성이 북두칠성에게 명하면은 바로 이 형옥성 28수를 돌면서 얘기를 하는데 봐요. 항상 10월에 태면에 들어가서 지침을 받고 나와 28수를 운행한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태묘원에서 자묘원에 계신 마고 삼신이 정부를 보는 정부종합 청사가 태묘원이잖아요. 10월에 태면에서 지침을 받거나 28수로 운행한다. 봐요. 이게 지금 2019년 10월 15일이에요. 태면이 요렇게 처녀자리 요렇게 돼 있거든요. 사자 꼬리로 해서 요렇게 여기 태면이거든요. 정확히 들어가죠. 태미원에 가서 정무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28수를 운행한다. 1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네가 28수를 운행할 때 이러한 일이 있어도 보고했으니까 이번엔 가가지고 이놈 새끼들 벌을 주라 하면은 화성이 집행하다. 무도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맡아서 처리해서 출입이 일정치 않으니
얘도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나가면 병난이 일어나고 들어오면 병난이 흩어진다. 이게 내가 그랬죠. 화성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전궤도 때문에, 자전과 공전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순행해 가다가 역행해 오다가 멈췄다가 다시 순행해 가고 이런 궤도를 그린다고. 그거는 천문학적인 현상이에요. 그 궤도 때문에 그런데. 근데 거기에 따라서 별점을 다 쳤어요. 그것도 이 화성의 궤도를 추적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계산을 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천문 지식을 가졌겠어요. 거슬려서 행하기를 일사, 이 별 한 자리 또는 이사를 가면 좋지 않은 조짐이니 역흥에게서 가서 그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사한 별자리에 해당하는 나라에 난리가 나고 도적이 발생하면 질병이 들고 죽음과 기근을 일어나는 병난이 일어난다. 2016년도에 바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형옥수심. 그 바로 전갈자리 심장 안타레스에 화성이 딱 가다가 역행에 돌아와가지고 딱 멈춰 있었죠.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났습니까? 네?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갔잖아요. 이 왕이 바뀐다고 한 줄 딱 써있죠. 진시황이 바로 2000년 전에 그거와 똑같은 형국소심이 일어나서 공구를 떠나가고 피해 댕기다가 결국은 그해 7월 달에 마차에 깔려 죽었어요.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늘의 징후에 대해서는. 빛깔에 의한 조짐. 별빛의 끝이 까끌하기가 일거나 동요하고 색깔이 변하며 제 궤도로 가지 않고 앞이나 뒤 또는 좌우로 가면 재앙이 더욱 심해진다. 내가 성질 부리면 그 해당하는 지역 28소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다 있잖아. 그 지역은 특히 힘들어져요. 또 천하의 모든 신하의 허물을 살피며 고만하고 사치하며 어지럽히고 조사스러운 일을 살핀다. 또 농사에 잘되고 못됨을 만든다.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직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폭정을 하거나 딴짓을 하면은 이 화성에 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 방문수 뭐 그 정도 되겠죠. 감찰기관이니까. 별빛의 끝이 까끌어가게 일어서 마치 칼것 같으면 복병이 있으니 임금이 궁궐을 나서면 봉변을 만난다. 너무 국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객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까끌하기가 커지면 백성이 분노하게 되니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가 없다면 큰 초상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성질 부리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성과 서로 범하면 임금이 태자를 책봉하고 사명령을 내린다. 목성과 진성과 서로 범하면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금성과 서로 범하면 임금이 죽고 병난이 일어난다. 진성과 서로 범하면 병사들이, 수성과 서로 범하면 병사들이 패전한다. 다른 별과 서로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며 요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난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2월달 천문 현상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화성이 붙으면은 왕이 사라지거나 병난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발 우리나라가 아니고 신장 미구르 자치조 이쪽에 그 IS 요원 3만 전투 경험 있는 3만 명 이 신장 미구르 그 특공대가 이 키르기스탄 지하 동굴에 가 있으니까 제발 여기서 좀 일어나고 우리는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 토성. 토성은 참. 근데 이게 고리가 얼음이라 그러죠. 얼음. 가스. 색깔은 노란색이고 수성보다 작다. 색깔은 노란색이고 수성보다 작다. 어디 갔어? 수성보다 작다. 이게 토성이 훨씬 크죠. 지구에서 봤을 때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성은 방위로는 중앙이고 계절로는 계하, 여름과 겨울의 경계이며 오행으로는 토이고 오상으로는 신이며 오사로는 사에 해당한다. 오상의 인의 예지는 신으로서 주인을 삼고 오사의 모은 시청은 심으로서 다스리는 까닭에 내별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이 모두 도수를 이루면 진성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토성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뭐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 휴무제가 된 거하고 같은 이치인가요? 운행에 대한 조짐. 진성이 움직이면서 둥글게 차면 재고와 임금이 편하지 못하고 이저러지면 병난이 일어나서 회복하지 못한다. 뭐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설명을 할 거니까요. 진성이 머무는 나라는 길하게 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며 여인에게 복이 있게 되니 정돈할 수 없다. 진성이 떠나가면 영토를 잃게 되고 여인에게 건이 생긴다. 제 궤도를 벗어나서 운행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던 게 안 보이면은. 진성이 머물러서 오래되면 해당하는 나라의 복이 두터워지고 빨리 떠나면 복이 박하게 된다. 진성은 황후의 상인이 천하의 황후 및 왕비 등의 허물을 살핀다. 일설에는 천자의 별이라고도 하니 천자가 신의를 잃으면 크게 움직인다. 진성이 중도를 행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뒤로 행해서 한 자리를 물러나면 홍수가 발생하고 두 별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해일이 일어나며 하천의 뚝이 무너진다. 이 물하고 관련이 있죠. 낮에 진성이 떠 해와 맞서면서 역행, 순행하다가 역행하면 천하의 정권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오성의 그 움직임과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달. 태양도 징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에도 징후가 있어요. 근데 어제가 오늘 새벽에 뜬 달이 슈퍼문입니다. 그럼 뭐 아침에는 우수였고 그래서 비눈이 오다가 갑자기 구름이 싹 그치고 구름 한 점 없는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그러면 막 달이 휘영청 떴잖아요. 달이 크고 밝으면은 우리는 좋은 걸로 알죠.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천문으로는 우리 흉조로 봤어요. 그래서 슈퍼문이 뜰 때 그 슈퍼문의 색깔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다 흉조입니다. 그리고 왜?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양의 기운이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태양의 기운이 약해진다고 봤거든요. 진성의 빛깔이야 조짐. 그 이제 태양도 제가 하겠지만 갑자기 그냥 태양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삼조고가 관찰이 되고 까마귀 때가 태양을 확 지나가고 싶으면 임금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번에 언제죠? 2019년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일식이 있었죠. 월식이 있었나요? 예. 그때 어떤 사진 기자가 한강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나무 위에 앉은 까마귀를 배경으로 두고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우씨, 지금 청문회에서 지금 왕이 죽는다 소린데. 아이고, 어떤 놈이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을까? 흉조예요? 근데 천전데 산소고 자체를 천문 요초에서는 하는데 하늘의 영혼을 인도하는 새로 보니까 태양을 해석할 때는 태양의 전기를 가린 걸로 이렇게 천문 요초에 별점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천문유초 자체가 그 중화의 영향을 너무 받은 거 아닌가? 내용을 보면은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아주 징후가 아주 세세하게 나오니까. 빛깔의 조짐. 빛이 나고 밝으면 풍년이 들고, 이 토성은 색깔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분명하지 않은 색깔. 별이 커지면서 밝으면 임금이 번창하고 작으면서 어두워지면 임금에게 우환이 생긴다. 일설에는 진성이 떨어지면 바닷물이 덤남한다고 한다. 이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성과 서로 범하면서 서로 다투면 내란이 있게 된다. 둘이가 이렇게 가면서 범에다가 떨어졌다, 범에다 떨어졌다, 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그렇게 현상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효목성과 서로 범하면 병사들이 많이 죽게 된다. 금성과 서로 범하면 궁궐 안에서 병난이 일어나고. 그게 뭡니까? 이게 반역이죠. 네. 큰 전쟁이 벌어지면 임금이 영토를 잃게 된다. 이것이 태미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큰 병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한다. 정보종합청사에서 이 병난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진성, 수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가뭄이 들고, 요성이 범하면 아래에 있는 신하가 모반을 깨하고, 요성이나 패성 이거는요 생긴 모습을 정문초에 그려놨어요. 어떤 거는 하여튼 기계 활같이 생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뿔같이 생긴 것도 있고, 별 모양이 그렇게 기계묘묘한지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유성이 범하면 백성들에게 일이 많아지며 달하고 서로 범하면 병난이 발생합니다. 이제 태백성하고 금성하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 근데